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기업이지만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기업. 하지만 한 번쯤은 이 로고를 봤을 기업입니다. 게임 엔진의 최강자. 하지만 더 높은 곳을 꿈꾸고 있는 유니티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합니다. 유니티는 2004년 설립된 게임 엔진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는 실시간 3D, AR, VR 렌더링 기술을 통해 게임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디자인, 건축, 애니메이션, 미디어, 교육 등 무한하게 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유니티는 이런 기술력을 통해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유니티의 제품은 구독 기반의 SaaS와 앱 내 광고 수익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전세계 매출 기준 상위 100대 게임 개발 스튜디오 중 93개가 유니티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점은 1년 기준 매출이 10만 불이 되지 않는 개발사에게는 무료로 엔진을 제공해요. 물론 게임 내 수익은 일부 공유하지만 이렇게 무료 엔진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생태계를 장악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개발자들로 하여금 가장 보편화된 플랫폼이 되기를 추구하면서 개발자들을 이 생태계 안에 가두는 거죠. 결국 유니티를 사용하면 업체들이 자체 엔진을 개발할 필요가 없으면서 개발 비용이 줄고 퀄리티는 증가되고 호환성과 개발 속도 또한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죠.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3D와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능으로 모두가 많이들 들어본 포켓몬고, 하스스톤, 슈퍼마리오 카트 등의 게임은 물론 라이언킹, 레디 플레이어 원 등의 영화와 뚜루루뚜루로 전 세계를 호령한 아기상어 디자인, 그리고 아우디의 렌더링까지 다 유니티의 기술을 통해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숫자를 통해 유니티를 알아볼까요? 2019년 기준 전 세계 수익 1000개 모바일 게임 중 53%가 유니티의 기술로 만들어졌고, 유니티의 개발자들은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고, 이 기술은 현재 20개가 넘는 플랫폼에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플랫폼에서 호환이 되고, 모든 형태의 게임들의 50% 이상, 즉 게임 2개 중 1개가 유니티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티를 사용해서 개발한 앱의 월별 다운로드 횟수는 여긴 30억이라고 나오는데 2020년 기준에는 50억을 넘겨버렸습니다. 월별입니다. 월별. 엄청나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을 매달 25억 명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유니티의 매출 구조는 오퍼레이트 솔루션, 크리에이트 솔루션, 그리고 파트너십 이렇게 3개로 나뉘는데요. 오퍼레이트 솔루션은 제품 내에서의 광고 수익 및 수익 공유형 모델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소프트웨어의 구독 결제 수익인데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파트너십은 전략적 제휴 계약 수익으로 매출의 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출 증가 추이를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최근 3분기의 전년도 매출 대비 증가표인데요. 2020년도 1분기에서부터 3분기까지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각각 36%, 43%, 그리고 53%라는 엄청난 속도의 매출 증가를 기록했어요. 항목별로는 이렇게 오퍼레이트 솔루션이 72% 증가하고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45% 증가해 주었네요. 최근 2년치 매출 성장을 보면 오퍼레이트 솔루션 부분은 2년간 144% 증가했고 크리에이트도 75% 증가했는데 파트너십은 4%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도 이거 보면 매출 성장률이 엄청나죠. 유니티의 구독 서비스는 크게 개인용과 기업용 두 개로 나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니티는 1년 매출 또는 자본금의 합이 10만 불 이하인 경우에는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기능을 다 제공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제공되는 기본적인 기능만으로 충분히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제공하긴 하지만 제품 내 수익은 유니티와 일부 공유하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소프트웨어를 이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구독 서비스인데요. 플러스, 프로,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전체 구독 매출의 3분의 2 정도가 여기 프로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유니티의 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주력 산업인 게임을 필두로 자동차, 운송, 제조,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설계, 엔지니어링 및 건축 이 모든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은 이렇게 뭐 엑스박스와 뭐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를 포함한 모든 콘솔 게임과 PC 그리고 모바일 게임 모두를 커버하며 뭐 이렇게 작은 인디 혹은 인스턴트 게임과 증강현실, 가상현실 게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 고객은 EA, 텐센트, UBI 소프트 등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있어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유니티는 안드로이드와 이렇게 윈도우, iOS 등을 포함해서 20개가 넘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플랫폼과 호환이 되며 제품이 개발되고 우리와 같은 일반 플레이어들에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유니티 마크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유니티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앱이 매달 50억 회 다운로드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나죠. 그럼 잠깐 유니티가 공개한 게임 쪽에서의 영상을 보고 갈게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게임들이 유니티의 기술을 통해 개발된 게임들이에요. 정말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종류들의 게임이 유니티를 통해 개발되고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개발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개발자들이 너도 나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거 마크 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다음은 자동차 운송 제조 산업에서의 사용인데요. 현재 유니티는 3D와 가상현실 기능을 통해 특히 자동차 회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BMW, 아우디, 도요타, 혼다, 볼보 등 메이저 업체랑은 다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아우디는 유니티를 통해 실시간 아우디는 유니티를 통해 실시간 인터랙션 기능을 구축하며 팀 협업을 지원하고 퀄리티와 개발 속도가 향상되었다고 해요. 도요타의 경우는 유니티의 AR, VR 기술을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효과를 크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실제 BMW 차량이고 한쪽은 뭐 유니티의 3D 렌더링 기술을 통해 만든 이제 가상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실제 차량일까요? 뭐 정답은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쪽 같죠? 다음은 영화와 애니메이션에서의 지원입니다. 유니티를 통해서 영화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은 더욱 창의적이고 광범위한 고퀄리티의 작업들을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제작 가능하게 하였으며 클라우딩을 통해 한 번에 여러 팀이 공동 작업까지 가능하며 이 분야에서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설계, 엔지니어링, 그리고 건축 산업인데요. 보면 삼성중공업이 큰 고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객들은 유니티의 리플렉 제품을 사용하며 복잡한 작업을 간소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3D와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기술들로 훨씬 쉽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건설에 관한 모든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해요. 뭔가 정말 영화에 나오는 최첨단 기술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생활에 이렇게 일반화된 기술이 되어버렸네요. 간단하게 이거 영상을 보고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유니티의 3D 렌더링과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정말 수많은 산업에서 이게 이렇게 적용되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죠? 저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체에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 아키텍처를. 이렇게 아키텍처와 건설 쪽에서는 이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맞습니다. 다음은 유니티의 고객들 중 10만 불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고객들의 증가 추이인데요. 유니티의 공시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2018년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렇게 뭐 84%, 총 숫자로는 327개의 고객들이 증가했는데요. 이 고객들이 유니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8년 1분기에는 뭐 10만 불 이상 매출을 기록하는 고객들의 비중이 63%였는데
최근에는 74%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설명한 EA, UBI, 소프트를 포함해서 뭐 자동차 회사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도 이 안에 포함되겠지만 유니티에서 이 표를 굳이 매출 10만 불로 자른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니티는 매출이 10만 불 이하인 고객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 갑자기 수백 개의 대기업들이 고객으로 들어왔기보다는 유니티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개발자들이 같이 동반 성장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유니티가 제공하는 생태계 안에서 길들여지면서 같이 성장한 거죠. 무료로 사용하던 고객들 중 매출이 10만 불이 넘어버린 고객들은 제품 개발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구독료를 내야 되고 여기 숫자에 들어가겠죠. 다음은 유니티의 누적 활성화 고객 증가 상태를 볼 수 있는 표인데요. 2015년부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고객들은 이탈률 없이 꾸준히 유지되며 증가되고 있죠. 2016년과 2017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한번 유니티의 생태계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적응을 하고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신규 고객들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고요. 다음은 유니티의 지역별 매출 구조입니다. 유니티는 지역을 미국, 중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캐나다와 남미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단일 국가로서는 미국이 25%로 가장 컸지만 단일 섹터로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36.4%로 매출이 가장 컸습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의 지역별 매출 변동 추이예요. 사실 2019년도까지만 해도 북미와 유럽, 중동의 매출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2020년도부터 이제 유럽 지역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2020년 2, 3분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의 매출이 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티는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2년간 147%가 성장한 중국 시장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크게 성장할 시장임에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이 퍼센트는 이제 2년간의 이제 매출 변동표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50%, 50%, 50% 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이제 성장을 했죠. 중국은 147% 성장. 다음은 유니티의 위험 요소입니다. 일단 유니티는 만성 적자 상태예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억 3천만 불, 1억 6천만 불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0년도에는 9개월 동안 약 2억 불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자폭이 커지고 있었어요. 유니티는 공시자료를 통해 본인들은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고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지속될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력한 경쟁 상대입니다. 사실 유니티를 못 들어본 사람들 중에 에픽게임즈 혹은 언리얼 엔진을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이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언리얼 엔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게임 엔진 시장에서의 최강자는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이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비록 언리얼 엔진은 PC 시장에 그리고 유니티는 모바일 시장에 강점이 있긴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현재 경쟁 중에 있어요. 두 회사의 매출 규모만 보았을 때 에픽이 유니티보다 몸집이 약 8배가 커요. 매출 기준으로. 그리고 특히 2019년 기준 유니티가 이제 순이익을 보면은 이제 더 이제 말도 안 되는데요. 에픽은 이제 2019년도에 7.3억 불의 순이익을 낸 반면 유니티는 1.6억 불의 적자를 냈어요. 이렇게 재무적으로만 두 회사를 비교한다면 에픽게임즈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래도 투자자분들께 다행인 점은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 두 회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의 양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리얼 엔진을 보유한 에픽게임즈는 아직 상장이 안 된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매력을 느끼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유니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투자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에픽게임즈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에픽게임즈가 상장하게 되면 유니티의 투자 자금들이 좀 많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의 주주분들은 유니티의 성장뿐만 아니라 에픽게임즈의 상장 계획도 잘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대출에 의한 수많은 파이낸셜 커버넌트입니다. 아래는 공시자료에서 발췌한 문구인데요.
보니까 유니티는 영국의 대표 은행인 바클레이 은행과 총 1억 4,500만 불 가량의 신용 한도 대출 계약을 맺었어요. 이 신용 한도 대출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일반인 뭐 크레딧 카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도 안에서 쓰고 싶은 만큼 가져다 쓰고 쓴 만큼의 이자를 내고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쓰고 갚고 하는 거죠. 돈이 없을 때마다. 대출 금액을 한 번에 받고 상환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텀론이랑은 이제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유니티는 바클레이와 한도 대출을 맺었는데 민감한 파이낸셜 커버넌트, 그러니까 파이낸셜 조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보시면 회사가 최소한 7,500만 불 이상의 리퀴디티를 4분기 연속, 그러니까 1년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그 리퀴디티를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계약 조건을 공시자료에 밝히진 않았는데요. 유니티는 이제 이런 조항들 때문에 보시면 이런 조항들 때문에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성장 전략 등을 구상할 때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런 제약을 이제 갖지 않는 경쟁 회사들과의 경쟁이 불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저도 기업의 대출을 언더라이팅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가 클수록 은행 쪽에서는 이제 안전장치를 더 달아두는 거죠. 이자율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보았을 때 유니티는 현금 흐름이 좀 많이 그동안 부족해 보였고 재무적으로 막 엄청 건강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장을 했으니 아무래도 이런 대출보다는 뭐 주식 발행을 통해 현금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재무적으로 힘들어진다면 뭐 언제든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제약이 많은 대출 조건보다는 뭐 유상증자를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은 유니티의 수익률입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유니티의 매출 성장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 보여요. 매년 40% 이상 꾸준히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도 약 79에서 뭐 78% 정도를 유지하면서 정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35%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적자폭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적자의 원인이 무엇이고 회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볼게요. 전체 매출 대비 직원 보상 비율은 4%에서 최근 11%로 증가했어요. 하지만 상장 후인 2020년도 3분기만 보면 이 직원 보상 비율이 매출의 18% 정도로 증가했어요. 뭐 크게 급증했지만 생각보다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일단 유니티는 연구개발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 매출의 약 50% 이상 수준을 연구개발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에도 이렇게 30% 이상을 써왔네요. 그래서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두 개만 합쳐도 전체 매출의 약 80%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운영 관리 비용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전체 매출의 35%나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싫어하는 매출 대비 비대해지는 조직이죠. 그런데 마케팅 비용의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네요. 이 마케팅 비용이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매출이 증가하는 걸 보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플랫폼 장악 능력에 의한 브랜드 효과로 인해 뭐 굳이 회사가 먼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뭐 손님이 온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연구비 비율이 50% 수준인 것만 봐도 언리얼 엔진과 얼마나 치열하게 전쟁 중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고수익률 산업에 있지만 거대한 경쟁자에 의해 쉴 틈 없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부정적이고요. 근데 신기한 게 또 마케팅 비용은 줄어드는데 매출은 더 크게 늘고 있죠. 근데 이 수익 구조와 재무 상태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볼 때 유니티는 단기간에 흑자 전환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연구개발비를 대폭 줄이면 흑자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흑자는 전혀 의미 없는 흑자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데 유니티의 상장 후 매출 대비 직원 보상 그러니까 그 비용 비율의 변화를 좀 볼게요. 간단하게 비교하는 건데요. 2019년 3분기와 2020년 3분기, 그러니까 3분기를 비교할 거예요. 한 분기죠, 한 분기.
이 금액이 전체, 그러니까 직원용 스탁 옵션 등에 의한 보상금이에요. 보시면 매출 원가에서는 461%, 연구개발 쪽에서는 798%, 세일즈 마케팅에서는 576%, 마지막 일반 관리 부서에서는 370%나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579%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비용이요. 제가 최근에 IPO 기업의 분석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됐는데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이 직원 스탁 옵션 비중이 대폭 상승하면서 상장 후 첫 수익률은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용만 1년 만에 579%가 오른 거니까요.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제 동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질리셨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 상장한 IPO 기업들의 경우 이제 상장 후 첫 어닝 발표에는 수익률보다는 기업의 매출 성장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상승해 주었느냐. 그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유니티도 비록 상장하고 적자폭이 더 커졌지만 매출이 시장 기대치만큼 상승해 주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우상향 중에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다음은 분기별 수익률과 비용인데요. 보시면 유니티는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는 81%라는 이제 엄청난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했고요. 2020년 3분기에는 76%로 다소 떨어졌지만 이건 제품의 수익률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상장 후에 이쪽 부분에 직원 보상 비율이 늘어나면서 줄어드는 거라서 사실상 이제 사업의 이제 핵심 수익성이랑은 영향이 없어요. 떨어져도. 근데 좀 걱정이 되고 싫은 게 관리비 요거거든요. 이게 좀 심해요, 이게. 관리 비용의 비중이 2020년 3분기 59%나 차지했어요. 전체 매출에. 심지어 연구개발비 비중보다 더 커졌어요. 연구개발비 비중이 58%였는데 관리 비용이 59%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싫어하거든요. 저도 단순 사무직이긴 하지만 기업에서, 특히 성장형 기업에서 관리비의 비중이 이렇게 크는 거는 정말 좋지 않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분기는 마이너스 72%의 적자를 냈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렇게 적자폭이 전분기 15%,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적자폭이 이렇게 급증했는데도 주가는 떨어지지 않은 게. 이게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는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마이너스로 찍히지만 현금 흐름에는 다시 플러스로 애드백해줘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건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매출이 이제 꾸준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유니티는 게임 엔진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회사 중 하나죠. 현재 에픽게임즈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의 유일한 상장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투자처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3D, AR, VR 기술로 게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스와 이제 광고로 수익을 버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탄탄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죠. 또한 전 세계에서의 매출이 골고루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세 자릿수 이상이 성장했죠. 수익성을 보면 78%라는 안정적이고 고수익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리비의 비중이 너무 큰 등 비대한 조직이면서 세일즈와 마케팅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보는 관점은 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싫어하는 영업비용 구성이에요. 그래도 연구비 비중이 큰 거는 긍정적입니다. 지속적인 적자로 누적 결손액이 7억 불이나 되고 상장하기 전에는 현금이 약 1억 불가량 밖에 안 되는 등 굉장히 현금이 필요한 회사였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플러스된 거는 고무적이고요. 유니티를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를 보면 일단은 회사가 만성 적자 회사예요. 구조와 이제 시장을 보면 언제쯤 흑자 전환이 될지 걱정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매출이 증가해준다면 시장은 기뻐할 겁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강력한 시장 경쟁자인데요. 에픽게임즈의 언리얼 엔진이죠. 이 기업은 매출과 수익률이 유니티보다 더 탄탄하고 안정적이에요.
아직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이 기업이 만약 상장된다면 유니티는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투자처가 나뉘는 건데요. 유니티가 이제 언리얼 엔진보다 뛰어난 한방이 없으면 주가가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부족하고 불안한 현금 흐름인데 최근 상장을 하면서 현금 보유가 늘어났지만 기존 보유 대출 조건을 설명드린 것처럼 현금이 필요하면 현실적으로는 유상증자라는 카드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존 주주들의 주가는 희석되겠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끝까지 감상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격려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